여기는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몽생 미셸입니다. 몽생 미셸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과 브르타뉴 지방의 경계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몽생 미셸은 파리에서 36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는 약 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몽생 미셸은 언덕이라는 뜻의 몸과 미카엘 대천사를 지칭하는 생 미셸이 합쳐져 미카엘 대천사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생 미셸은 자동차로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 후 셔틀버스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셔틀버스는 몽생 미셸의 P1, P2, P3 주차장에서 출발하며 15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조수에 따라 운행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운행하지만 밀물 때는 정확한 시간표를 확인하여 여유를 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 주변에 있는 넓은 초지와 해변에는 방목해서 키우는 양떼와 바다새, 독특한 조수의 변화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몽생 미셸의 해변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45,000헥타르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수가 밀려올 때면 마치 바다 위에 성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몽생 미셸은 천공의 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몽생 미셸은 조수간만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데 이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경험이 되어줍니다. 섬과 바다, 하늘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서 특히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방문하면 환상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몽생 미셸 주변은 유럽에서 가장 조수간만의 차이가 빠른 곳으로 유명합니다. 최고 초당 6m의 속도로 최대 15m 높이까지 빠르게 밀물이 차오릅니다. 과거 순례자들이 7km의 갯벌을 걸어 들어가던 중 밀어닥친 밀물에 많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난의 길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갯벌 걷기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몽생 미셸은 화강암 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몽생 미셸의 건축적인 특징은 건설할 당시 봉건사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꼭대기 첨탑에는 신이 있고 그 아래에는 수도원을 배치하고 더 밑으로는 상점과 주택을 두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인 성벽 바깥에는 농부와 어부들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 입구에 들어서면 중앙도로를 통해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까지 연결됩니다. 중앙도로 주변으로는 기념품, 향수, 초콜릿, 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중세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상점들을 구경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됩니다. 몽생 미셸은 방어를 위해 성벽과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걸으며 바다와 섬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광활한 갯벌의 풍경은 좀처럼 보기 힘든 전망을 선사합니다. 몽생 미셸 수도원은 섬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고딕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수도원은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하여 현재의 높이는 157m에 이르고 있습니다. 몽생 미셸은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소답게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생 미셸의 역사는 708년 프로방스의 주교인 오베르가 이곳에 기독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0세기에는 노르망디의 공작이 이 섬에 수도원을 세웠고 이후 중세에는 군사적 요새로서의 기능도 갖추었습니다.
12세기에는 대규모 수도원으로 발전하였고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 순례지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에서 600m 거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간조기에는 육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수도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몽생 미셀은 중세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특히 영국과의 백년전쟁 중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조기에는 이곳에 침투하는 적들이 자초하거나 병사들이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섬은 백년전쟁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국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15세기 이후 수도원의 건축물들이 확충되어 더욱 화려하고 섬세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감옥으로 변했지만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여러 위인들의 노력으로 복원되었습니다. 1897년에는 미카엘 대천사상이 꼭대기에 올려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몽생 미셀은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몽생 미셀은 매년 약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정도로 파리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 겸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몽생 미셀에는 대천사 미카엘과 관련된 몇 가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8세기 초) 아브랑슈의 주교였던 오베르는 꿈속에서 대천사 미카엘로부터 몽생 미셸이라 불리는 바위섬에 나를 위해 성소를 지으라는 계시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오베르 주교는 처음 2번의 꿈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미카엘 대천사는 오베르 주교의 꿈에 3번째로 나타나 주교의 이마를 눌렀고 그곳을 통해서 빛이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주교는 그제서야 신의 계시임을 깨닫고 708년에 작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몽생 미셸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전설은 미카엘 대천사가 현상에서 악마와 싸워 승리한 후 악마를 몽생 미셸 주변에만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대천사 미카엘이 악마에게 몽생 미셸 주변 바다에서 숭어 몇 마리를 잡아주는 대가로 그를 내쫓기로 약속했지만 악마가 이를 지키지 않자 미카엘이 지팡이로 그를 때려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기드 모파상은 이 이야기들을 모티프로 몽생 미셸의 전설이라는 단편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몽생 미셸 인근의 몽돌이라는 언덕에 있는 바위에는 미카엘이 악마와 싸우다가 남긴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발자국에서 샘이 솟아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몽생 미셸이 단순한 수도원을 넘어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특히 대천사 미카엘은 기독교에서 악과 싸우는 수호성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몽생 미셸은 오랫동안 중요한 성지 순례지가 되어왔습니다. 수도원 꼭대기에 있는 미카엘 대천사의 황금 조각상은 이러한 전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원 내부의 밝은 돌벽, 작은 창문, 어두컴컴한 복도 하나하나에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중세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2시간 남짓 수도원을 둘러보다 보니 몽생 미셸 수도원의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몽생 미셸의 마을은 수도원의 성벽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도원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따라 다양한 상점, 식당, 호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골목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돌길, 그림 같은 가옥, 철제 간판 등이 중세시대의 정취를 물씬 풍겨주고 있었습니다. 몽생 미셸은 연중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몽생 미셸이 가진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수도원의 멋진 모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 몽생 미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밀물과 설물에 따라 섬이 되었다가 육지가 되는 역동적인 자연현상을 프랑스에서 경험한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 위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수도원의 모습은 인간의 위대한 건축기술과 종교적인 열정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여행지 중 하나였던 몽생 미셸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마법 같은 경험이었고 웅장함과 신비로움에 압도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판타지 영화 속에 들어갔다 온 듯한 벅찬 감동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